자, 1번 대립구조 적어주세요. 자, 무슨 구조인지를 보고 여러분들 그냥 한번 상기해봐. 자,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있는데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정작 시간을 많이 안 쓰고 중요하지 않은 거에 시간 많이 쓰더라. 그래서 fall into the trap.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 즉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시간 낭비하는 거. 다음 1번이었죠? 다음 2번 GS 구조였다라고 분석을 할 거고 물론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아. 문제만 풀면 됩니다. 하이드로진 수소 발전이라고 하는 게 a long way to go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중간 부분 어딘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 이 글의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다 맞췄습니다. 혹시 틀린 친구 있으면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다. 3번. 자, 이건 인과 구조였고요. 케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케빈은 K이고요. 케빈 이게 이제 비행기 객실이죠. 그 비행기 객실이 환경 때문에 미각이나 후각에 영향을 미쳐서 기내식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내식까지 보지 않고 미각, 후각 이 얘기만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서 그런가 아마 1번을 찍은 친구들이 조금 있더라고. 5번이었어. 용기보. 자, 요거 공태 나옵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먼저 각각이 왜 많은지 확인해 볼게. 자, you may be surprised to see. 자, 요 C가 무슨 동사야? 누구 좀 보여. 서진아, C가 무슨 동사니? 지각동사. 그래서 여기 skunk cabbage. 이게 목적어고 바로 growing이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홍은아. 목적격? 뭐, 지각동사의 목적격 번호 현재 분사나 아니면 동사 번역이니까 맞는 거죠? 다음 2번. 자, 요거는 its ability. 자, 어떤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야? 어떤 열을, 온도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래서 of generating 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 그냥 generating 할 수도 있잖아. 근데 ability 다음에는 습관적으로 투부정사로 수식을 합니다. the ability 투부정사. 자, 3번은 수일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By insects that also emerge early in the season. 그래서 여기서부터 때부터 season까지가 앞에는 insect를 꾸며줍니다. 자, 선행사 insect가 복수니까 여기 emerge 복수형 맞는 거죠?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꾸며주면서 얘가 대명사 역할을 하는데 얘의 원래 주인은 insect잖아요. 이 insect가 여기 주어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고 insect emerge가 맞아 아니면 insect emerges가 맞아.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 4번 갈 거야. 자, 얘는 어디가 문제냐면 some research seems to indicate that. 자, 어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indicate, 시사하다, 가리키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죠. 어떤 거냐 하면 that 바로 열고 그다음에 besides 뭐뭐 하는 거 이외에 뭐 하는 거 이외에 enable the plant growing in freezing temperatures. 그 식물을 그 얼음장 같은 온도 속에서도 자라나게끔 만드는 거 이외에 그 heat,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이 열기가 it produces may help to spread the foul odor. 그거의 악취를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악취가 which attracts scavenger insects.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벌레 새끼들을 유인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열고 홍문아 뭐해? 왜 이렇게 자, 홍문이 이야기가 벌써 두 번째 들어가고 있어. 자 이거는 대부분 다 잘 맞췄어. 비사이즈 뜻이 뭐죠, 홍문아? 어, besides. 뭐죠? 채성아, besides. 뭐뭐? 왜? 품사는 뭐죠, 혹시? 얘하고 구분이 돼요? 그냥 S가 있고 없고의 차이야? 큰 차이죠? 너네 혹시 이거 알아? 어.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 알아? 알아? 야외 활동 영어로 뭐야? 야외 활동. outdoor activity. outdoors activity 하면 안 돼? 왜 안 돼? 어? outdoor activity. outdoor는 형용사야. outdoors. S 붙였어. 부사야. 이제 S를 붙이는 게 단수, 복수 이것만 따져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이건 형용사고 이건 부사. beside하고 besides. beside는 전치사예요. 뜻은 뭐뭐의 옆에. besides는 뭐뭐 이외에 라고 해석이 될 때는 전치사예요. 근데 이 besides하고 쉼표 그냥 바로 넣을 때가 있어. 그럼 이때 이외가 아니라 게다가라는 뜻이 되죠. 이럴 때는 얘가 부사예요. 그러니까 S 하나 붙여가지고 품사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선 지금 뭐냐면 besides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동사를 그냥 쓸 수는 없죠. 분명사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enable을 enable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 자, 얘가 주어고 may even be more antist 해가지고 여기 동사 이렇게 있으니까 접속사가 있어야 여기에는 요 be하고 병렬을 맞춰가지고 프로모트 할 텐데 그렇죠? 접속사가 아니잖아. 쉼표가 접속사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어. 이제 외국에 있는 초등학교 애들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애들, 미국에 있는 중학교 애들도 꽤 많이 틀리나 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애들도 요거를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십니다. English in use, grammar in use인가? English in use가 아니라 grammar in use. 여기 보면은 요거 comma splice라고 해가지고 따로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분사가 온 거야, 동사가 아니라. 자, 그런 거. 무슨 문제가 나오냐? 복태 스포 들어갑니다. 일단 주제 문제 나올 거야. 주제가 뭐니? 스캉크 해비지가 생존 및 번식하는 방법. 자, 아무래도 어법 문제를 풀 때는 쭉 다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복태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 쭉 한번 가볼게. 자, 늦 겨울이나 혹은 초봄에 북미의 동부 지역에 있는 숲들을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여기서는 명사로 산책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놀랄 겁니다. 스컹크 캐비지라고 하는 양배추가 그로잉 자라나는 걸 뭐 하는 사이에 아직 땅에 눈이 있는 사이에 이 스컹크 캐비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온도를 만드는 능력 때문에 be known for 뭐뭐 때문에 근데 그 온도가 어떤 온도냐면 그 주변에 있는 공기에 비해서 15 내지 35도 높은 온도고요.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melt its way. 자신의 길을 녹이기 위해서 뚫고 through the frozen ground. 그죠? 얼어붙은 땅을. 그러니까 얼어붙은 땅을 녹여서 뚫고 나오기 위해서. 알았지? 이런 표현을 쓴 거야. 어떤 사실도 불구하고, despite, 여기는 좀 기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어떤 사실도 불구하고냐면, it flowers, 이것이 꽃을 피운다라는 사실도 불구하고. 명사를 동사로 썼네요. 그죠? 꽃을 피운다. 뭐 하는 사이에서도 amid snow and ice. amid는 뭐뭐 하는 와중에, 뭐뭐의 한가운데라는 뜻이지? 뭐뭐의 한가운데. in the middle of랑 같은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눈과 얼음에 있는 이 한가운데 꽃을 피운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long before most other plants bloom 다른 모든 식물들이 꽃 피우기 훨씬 이전에 여기서 끊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공적으로 꽃가루를 받아요. pollinate 수분시키다는 뜻이죠. 꽃가루를 뿌리다 pollinate 꽃가루를 받아요. 누구에서? 이 벌레들에 의해서. 근데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계절이 초반에 나타나는 놈들이야.
어떤 연구들은 보여주는 듯해. 그쵸? 얘가 이렇게 하는 거 이외에도 악취를 발산해가지고 그 악취가 스카벤지 인섹트를 꼬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 스카벤지 인섹트, 이게 이제 스카벤저가 시체 뜯어먹고 사는 동물들을 다 스카벤저라고 하죠. 새 중에는 어떤 게 있죠? 독수리. 멋있어 보이지만 그래봤자 시체 뜯어먹고 사는 새예요. 또 누가 있죠? 동물들 중에서는 하이에나. 걔네들 이제 스카벤저. 이제 하이에나 되게 못생겼지? 딴소리 하면 안 돼. 욕할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스카벤저 인섹트는 심지어 엔티스 나옵니다. 엔티스가 뜻이 뭐야? 자주 나오는 단어. 엔티스. 어? 맞아. 유혹하다. 매혹시키다. 근데 여기 이제 PP가 된 거 보이죠? 그래서 유혹당합니다. flower. 왜냐하면 그거의 따뜻함.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promotion, pollination.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인과관계, 인과구조네, 이거 인과구조.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 볼까? 내용일치 문제 나온다. 자, 얘네가 열을 발산해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악취가 나죠. foul odor라고 그랬어. 그래서 스카벤저를 유인합니다. 악취가 나니까 이 스카벤저, 시체 뜯어먹고 사는 애가 뭐야? 맛있는 거다. 걔네가 시체 냄새가 좀 좋은 거야. 근데 하나 날아가고 여기 이제 딱 들러붙는 거죠. 근데 아니야. 이 뭐야, 이씨. 속았다. 그러고서 날아가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발에 꽃가루가 묻어 있는 거지. 그래서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옮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수분을 하고 그렇게 번식을 하고 생존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다. 알았죠? 됐어? 넘어가. 5번 갈게. 얘도 복태. 자, 사실 이 문제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잠깐 구글 좀 볼게. 자, 트리거. 서형이 트리거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뭐죠? 그렇죠. 동사일 때는 어떤 거를 유발하다. 명사일 때는 뭐예요? 트리거가. 명사일 때는 방아쇠. 사실 동사일 때는 방아쇠를 당기다 이 뜻이 돼요. 그것이 그 논란에 어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 쓰잖아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트리거. 유발시킨다고. extinguish는 뭐니? 이게 뭐야? 심하이 없애다. 원래는 이게 멸종? 아니야, 이게 불 끄다야. 불 끄다. 불을 끄다. 좀 put out이라고 그러죠? put out fire. 멸종은 extinct죠? 비슷하게 생긴. extinguish. 그러니까 어쨌든 불 끄는 거니까 없애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trigger하고 extinguish의 뜻을 아느냐고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맥락이 이거야. 포비아를 극복하는 방법이 제시돼 있어. 그래서 이게 PS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 포비아가 뭔지 알죠? 어떻게 극복하냐? 시뮬레이션을 이용한다. 요즘에 시뮬레이션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지. 바로 VR을 이용하는 거죠.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확인해 볼까요? 자, 종종 말합니다. 뭐라고? 당신의 공포에 마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공포를, 공포증을 유발하는 거 아니면 공포증 없애는 거? 없애는 거. 그래서 여기는 extinguish.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exposure therapy, 노출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들로 하여금 무시무시한 상황을 다루도록 컴펠 하잖아요. 컴펠이 뭐죠? 강요하잖아요. 나 싫어 죽겠는데 등 떠는 거죠. 너 고소공포증 있어? 일로 와. 끌고 가가지고 높은 데 가서 하는 거야. 자, 근데 그것이 점점 그 어떤 정도를 높이면서. 근데 이게 사람들이 부르죠. unethical, 비윤리적이라고. 어떤 일부 정신병리학자들에 따르면. 그 때문에 이것이 유발하는 여러 가지 높은 스트레스 수준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turn to, 눈을 돌리다 이런 뜻이죠. turn to, 눈을 돌리다. 혹은 다른 말로는 의존하다. 적어볼까요? 의존하다. turn to, 의존하다. 이런 것만 얘기해주고 싶은데 너는 혹시 의존하다 해당되는 단어들 아니? turn to 말고 또 뭐 있니? 응? 현우야, 의존하다. 왜? 몇 개 더 알아야 돼. 또 혹시 민석? fall back on. 됐죠? 내가 누군가를 깊이 신뢰하면 그 사람한테 나의 등을 맡기죠? 그 다음에 또 의존하다에 turn to 말고 이것도 있어. 이것도 의존하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신 친구들은 저 리조트 2 구경해 본 적 있을 거야. 이센셜 보캐블러리에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의존하다 혹은 눈을 돌리다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virtual reality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고소공포증이라고 해도 되겠지?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having taken actual flight, 실제 비행할 수 있게끔 시키는 대신에 have가 무슨 동사야 보니까 지금 사역동사네. 그래서 뒤에 목적격 부호 전에 동사 원형 맞네. 누가 목적격 부호지? 지유야? 안 생각하고 있었네요. 딱 걸렸어. 자, 누가 목적격 부호야? 그래서 have라는 사역동사의 목적격 부호. 어디가 목적격 부호야? 여기가 목적격 부호죠? take. 그래서 이만큼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Patients with the fear of flying. 시킵니다. 뭐하게? Take an actual flight. 실제 어떤 비행을 이렇게 하는 대신에 걔네들한테 어떤 특수 헬멧 같은 거를 줍니다. 뭐하게 하는 그 경험을 강화시키는 아니면 모방하는 저기 virtual reality라는 말을 썼잖아. 그렇죠? 그래서 simulate. 다 아는 거죠? 자, 다른 시나리오에서 사람들은 heights, 역시 또 고소공포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좁은 기둥을 건너가죠. 근데 이게 두 개의 절벽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풀 할 겁니다. 무서운 건 말할 것도 없고요. not to mention 말할 것도 없고요. 어디에서? 현실에서. 하지만 가상현실은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patients, 이 환자들이 연습하는 걸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그래서 잠재적으로 they make toward overcoming their phobias. 그들의 공포증을 극복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발전, 전진. 발전하다가 영어로 뭐야? 동사로 progress. 근데 얘네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동사로 쓸 수 있네. make progress toward. 동사, 명사, 전치사.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루어내는 발전을 deteriorating이 맞을까요? 아니면 accelerating이 맞을까요? 이거 뜻이 뭐지? 이건 알 거야. 뭐죠 이거? 가속화하다. 이건 뭐죠? 이걸 아니까 풀었던 거예요. 솔직히. 이건 뭐죠? 악화시키다. 악화시키다. 줘보세요. 여기 보시면
극복하는 방법, 시뮬레이션 얘기가 나왔는데 이 시뮬레이션이 크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온 거야. 그렇죠? 어떻게?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요거 in another 시나리오 한 거 보니까 이게 두 번째죠? 요거 어디 들어간 게 맞냐? 이런 식의 문장 3문제 생각해 볼 수 있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자, 대입구조. 자, 과학에서 기존의 어떤 띠우리하고 다른 새로운 띠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기존의 과학하고 뭔가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동의하지 않는, 불일치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이랬을 때 이거에서 굉장히 짜증나고 뭐야, 이해가 안 돼. 이런 친구들은 과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 이해를 못 하게 되는 거고, 아, 이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과학의 발전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간 거야? 빈칸에는 하지만 그렇죠. 과학 발전에 있어서는 무엇인가가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이게 뭐가 들어가야 돼? 과학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거. 항상 과학자들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 그치?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이거 꽤 많은 친구들이 틀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넘기고 7번. 자, 요것도 꽤 많이 틀렸어요. 한 30%의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인과구조였습니다. 적으세요. 인과구조. 이렇게 적어도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컴퓨터를 도입하잖아. 그러면 좋아, 안 좋아? 본문에서는. 오히려 학습이 떨어진다. 컴퓨터를 도입하면 학습이 올라가 학습 능률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 4번만 혼자서 딴소리 하는 거 보이세요? 데이터에 의해서 유도된 정보는 이러한 그 다양한 정보는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컴퓨터를 도입한 거야. 이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invaluable classroom tool. 친구야, 뜻이 뭐니? 이게 소중하냐, 소중하지 않으냐? 소중한? 맞아? 맞췄어, 이거? 문제? 맞췄어요? 네. 이거 valuable 소중한이잖아요? 그럼 앞에 in이 붙었잖아요? 대부분은 반대말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소중하지 않으니라고 착각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소중하지 않은 클래스룸 툴이니까 전반적인 내용에 따르면 컴퓨터 도입해서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 이게 소중한이라는 뜻이었어. 아주 소중한, 귀중한 교육 교실에서 어떤 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도입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린 겁니다. 넘기고, 자, 요거 적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가장 많이 틀린 문제예요, 얘가. 정답률은 한 60%쯤 되더라고요. 해보세요. 적으세요. 적었어요?
자, 전통 치료요법은 증상을 지울 때, 어떤 질병의 증상을 지울 때, 그것이 꼭 치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증상을 없애는 거하고 치료하고 우리는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팔리에이션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완화라는 뜻이에요. 먹어볼까? 완. 자, 완화요법은 이러한 종류의 harmful suppression, 해로운 억제를 피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또 일주일 돼가지고 혹시 재미나 기억나니? 이런 순서별 문제. 결국에 여러분 이 독해를 잘하는 친구, 이제 끝지점에 있는 친구들, K반하고 S반의 차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문장 사격하고 순서별에서. 그러니까 K반은 여기서 점수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S반은 이걸 그래도 꽤 많이 맞춰. 그러니까 다른 거 주제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비슷비슷한데 이 문제 유형이 제일 차이가 많아요. 판별식 단어 선생님 언급했었는데 기억나? 뭐하고 뭐였지? 판별식 단어가? 지칭어하고 연결어. 그치? 지금 우리 A의 지칭어나 연결해야 되는 판별식 단어가 있어요? 자, 해로운 억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해로운 억제라고 안 되고 앞에 디스라는 말을 붙여요. 그치? 주어진 문장에 억제라고 할 만한 게 있니? 없죠. 이유가. 자, 우리 B에도 지금 판별식 단어 있나요? 어, 맞았어요. 잘했어요.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할 만한 게 주어진 문장이 없었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C를 잘 봤을 거야. C를 보시면 반복어가 사용되고 있어. 자, 우리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더 아파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꼭 치료는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아파지는 것일 수도 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감정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요, 모든 것이 다 좋아, 괜찮아 라고 보이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그들은 갑자기 without warning, 경고 없이 갑자기 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갑자기 폭발한다는 얘기야.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억제가 있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고 버벅대 볼게. A로 갔단 말이야. 그럼 A도 무슨 얘기가 되겠어? A에서. 자, C는 억제야. 억제야. 자, A로 가볼게. 완화요법은 이러한 해로운 억제를 피합니다. 비록 질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효과적인 일시적 relief, 어떤 완화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palliation이 치료와 그다음에 억제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인가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완화에 대한 얘기지. C 다음에 A 다음에 B가 맞다면 B에 나와는 이 similar way도 결국 완화가 돼야 되겠지? 이거 완화 얘기인 거 볼까? 요렇게 대립 구조를 딱 보시면 훨씬 더 간편하게 풀 수 있다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많은 전통적인 의약, 약품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즉, 이게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어떤 질병의 증상을 멈추거나 아니면 숨김으로써 그들은 궁극적으로 그 질병을 그 사람 깊숙이 더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압의 결과는 읽다 보니까 안 맞죠? 이건 보니까 억압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가고 여기로 가는 게 맞았네요. 자, 스포할게. 문산 문제 나온다. 그죠?
얘를 갖고 문제를 냈어.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이 대의가 누군지를 찾아줘야 돼. 맞죠? 이 대의가 누구냐면 피플이에요, 피플. 감정을 억누르던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문제가, 얘 있죠, 얘. 얘 있죠. 얘를 우리말로 서술해라라고 나올 거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니까 화요일 날 그 학생들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 세화나문고 설명회가 있다고 그러면서. 세화나문고 서술형 문제가 이런 게 좀 많이 나와. 뭐를 우리말로 서술하시오. 몇 자 내외. 여기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우리말로 서술하라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머리에서 내피셔 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이거 지금 어떤 문장 뒤에 있는 거냐면 요 문장 뒤에 있는 걸 이렇게 받아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문장에 저 this type of harmful suppression 해당되는 게 뭐야? 요거지 요거. 요거. stopping to sex release까지. 요거라면 거지? 그래서 요거를 해석해라라는 문제야. 넘어갈까요? 9번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대립구조였어. 적어보자. 너는 그 1986년도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데서 그 핵발전소가 폭발해가지고 거기에 방사능이 엄청나게 유출됐던 사건 다 알지? 그 체르노빌이라고. 그 다음에 2011년이었나요? 맞나요? 2011년 3월 10일에, 3월 11일에 일본 관동 대지진이 있었나? 아닌가? 관동 대지진 1932년인가? 그래서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저 후쿠시마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또 쓰나미가 밀려가지고 핵발전소에 또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두 개의 이 사건을 갖다가 대립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 자, 자, 그래요. 자, 일단 처음에 유사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지?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재앙적인 핵 재난 둘 다 원자로의 용융, 멜다운, 용융이라고 해석하더라고. 용융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거 봐. 인벌브 다음에 타동사, 목적어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대피를 일으켰죠. 자, A의 어떤 그 판별식단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아, A의 판별식단은 뭐니? 맞아.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뭔가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가 언급됐었어야 되지. 주어진 문장에 차이점 없었지. 주어진 문장은 유사점에 대한 얘기였잖아. B가 그랬습니다. 서영아, B의 판별식단은 뭐니? 어.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하고 체르노빌의 어떤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주어진 문장에는 역시 또 반대되는 얘기가 없었지. 네. 그죠? 따라서 A하고 B는 주어진 문장 다음에 바로 이어지기에 좋은 후보가 아닙니다. 당연히 C부터 가야 되겠네요. admittedly. 자, 이게 당연하게라는 뜻이고요. 자, 연결사 문제 나온다. 틀림없이. 자, 체르노빌이 후쿠시마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그죠? 가했습니다. inflict 가했습니다. 이게 차이구나. 얘가 좀 피해가 더 많았대요. The amount of radioactive released into the atmosphere at Chernobyl.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를 쳐야 되겠네. 그래서 체르노빌의 대기 중에 방출되었던 방사능의 양이 reached 5.2 million 테라베크렐이라고 부르고 이게 테라베크렐. 여기가 방사능의 양이 후쿠시마보다 더 많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치? 자,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B로 갈까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차이점이야. 체르노빌은 방사능 유출량이 많았어.
그리고 후쿠시마는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자, 답이 C 다음에 B로 가볼게요. 선생님 일부러 한번 버벅대 볼게요. 일부러. 만일에 C 다음에 B가 맞다면 B는 어떤 내용이어야 되니? 이거에 안 되니까 여기는 방사능 유출량이 많았다. 반면에 후쿠시마는 유출량이 적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행히도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파괴적이 했던 쓰나미의 결과였다. 안 맞죠? 그래서 이제 한번 A로 가보는 거죠. 자, 또 다른 차이는 체르노빌의 책임은 전적으로 어디에 있었다? rest on. 인간에게 있었다. 자, 이 둘의 차이는 뭐였어? 이제 보니까. 체르노빌은 방사능 유출이 아주 심했고, 후쿠시마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 아마 좀 그거보다 좀 덜했나 보지. 그 다음에 체르노빌은 이거는 주로 뭐였다? 인재였다. 후쿠시마는 인재가 아니라 뭐였다? 자연재해였다. 자, 복태는 어떤 거 나오냐면 연결선 나와요. 그리고 제목 나올 거야. 넘어갈까? 10번 가겠습니다. 대입 구조였고요. 신뢰가 있는 사회와 신뢰가 없는 사회, 이두 나뉘더라고. 신뢰가 없는 사회는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별로 보상이 없었고, 신뢰가 있는 사회는 협력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협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생기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